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23% 올라서 26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외국인이 8천억을 넘게 샀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바람에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. 또 오늘 우리나라가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상승폭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. 네, 일단 뭐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약간 빠졌습니다. 다우가 0.03% 빠졌고요. 나스닥이 0.33%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뭐 다우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보합 수준이죠. 네,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좀 빠지던 하락 추세는 좀 멈췄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,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급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뭐 여전히 뭐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뭐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. 네, 그리고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어가지고, 네,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주요 종목 보시면 어제 일단 엔비디아는 뭐 0.89%, 86% 오르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브로드컴은 2.57% 빠지면서 네, 반도체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열기가 많이 식은 게 느껴지는 게 예전 같았으면 마이크론도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, 0.9%밖에 못 올랐습니다. 다른 빅테크들도 보시면 뭐 애플이랑 구글은 빠졌고요. 메타가 조금 올라오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뭐 1.5% 상승. 네, 그렇게 해서 큰 변동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섹터들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색깔이 진한 색깔이 별로 없죠. 네, 변동폭이 굉장히 작았다고 느껴지고요. 월마트, 코스트코가 약간 하락을 했고요. 네,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0.6%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. 뭐 요즘 같은 때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은 지금 종목이 네,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뭐 0.6%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뭔가 장이 좀 불안하거나 조금 열기가 좀 식었을 때는 버크셔 같은 회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나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른 지표들 좀 보시면 WTI는 68달러로 살짝 올라왔고요. 금값 같은 경우도 3,000달러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뭐 4.2%에서 네, 변화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다른 지표들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.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%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유럽 증시가 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선방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가 이렇게 더 빠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뭐 다른 나라 증시도 봐도 니케이 같은 경우는 0.5% 빠졌고요. 네,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1%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코스피가 확실히 네,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,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올해 25년은 이미 다 완판이 됐다고 했고요. 26년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예약이 다 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지금 HBM에서 1위는 하이닉스다 보니까 분명히 마이크론보다는 더 상황이 좋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2.6%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.5% 올라오면서 메모리 그 업황 자체가 또 이제 레거시까지도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. 낸드, 뭐 D램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도 네,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
지금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둘 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업황이 좋을 때 돈을 잘 벌기는 하거든요.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쉬운 게 이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추정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돼요, 하이닉스가. 네, 정말 좀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.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6배를 받고 있으니까 같은 지금 메모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좀 주주 환원, 주주 가치가 좀 잘 지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줬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장 끝나고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. 무려 3.6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30조, 오늘 빠져가지고 이제 30조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얘기한 거는 일단 규모도 너무 크고,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업황이 좋거든요. 네, 지금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순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난 그런 회사라서 3조 6천억이라는 돈이 없지 않아요. 거의 한 2, 3년만 사실은 벌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렇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 무리한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결정이고요. 이게 미국 같았으면 절대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대번 주주들이 소송을 할 거고요.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법 개정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, 상법 개정이 만약에 지금 시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주주들의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고요.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모든 대다수의 주주가 납득을 해가지고 잘 통과가 된다.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죠.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소수 지분을 가진 이런 일부 대주주가 네,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대다수의 주주들의 이런 의견에 반하는 이런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참 이렇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나라 주식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질 않나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더군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의심이 가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 팔았고요. 하나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보가 사전에 생 게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한 수사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불법이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런 관리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,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복 상장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지금 하나가 상장이 돼 있는 게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중복 상장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자금 중에서 보면 조선사 인수가 있어요. 근데 조선사는 하나오션이라는 게 지금 또 따로 상장이 돼 있거든요. 그러면 하나오션의 돈으로 사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조선사를 인수한단 말이에요. 결국에는 그냥 돈 있는 계열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겠다는 건데 전혀 지금 그 주주들의 이런 주주 가치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이제 독일 방산 1위인데 여기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. 사실 22년이죠. 이때 비해서 보면 3년 동안 거의 20배가 오른 그런 회사인데
네. 사실 이렇게 그 업황이 좋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런 주식이 있는데,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사례였고요.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예 외국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확실히 우리나라에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오늘 또 악재가 있었던 게, 네, HLB가 하한가를 갔어요. 네, FDA 승인이 오늘 결정이 났는데, 네, 결국에는 또 안 됐습니다. 네, 우리나라 바이오가 참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, 뭐 이것도 사실 안 될 거라고 본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, 막상 진짜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하한가로 가버렸습니다. 주가가 사상 초가 대비로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참, 이런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이 8천억대 이렇게 사면서 사실상 그 이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오늘 되게 좋았어야 되는 건데 거의 뭐 그냥 반도체 정도만 좀 집중해서 매수를 했고 다른 이런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HLB 같은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락하기도 했고요. 네,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지금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서 어, 좀 정부나 이런 좀 금융당국에서 좀 개선을 계속해서 좀 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 주식 투자보다는 네, 해외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